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21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지연 의원님도 브라질에서 돌아오셨고 뭔가 원투펀치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다시 들어요. 저도 시차를 제자리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여보세요.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네. 네. 얼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비하면. 거의 뭐 지난주에 지난주에 거의 폐인이었죠. 네,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니, 제가 아는 장지연 씨가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심지어 남 말도 못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처럼 말이 적은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정상은 아니구나. 예. 제가 브라질 갔다 와서 좀 변했습니다. 네, 배성재 아나운서한테 하도 투머치 토커라고 꾸지람을 들어서 네. 말을 줄여야겠구나. 저희 방송한테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이제 브라질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잠깐 몸에 뭐 좀 이상은 없어요? 몸에 이상은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우리가 장지연 씨를 계속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 저희의 건강과도 직결이 그러니까. 돼서 괜찮아요. 몸에 괜찮아요? 이상은 없는데 발열 증세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발열이 되면 네. 자진 납세를 빨리 하세요. 네, 그게 한 2주 후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여름 지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9월이 딱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러시아로 가는 네. 그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고추 잠자리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투머치 토크. 러시아 얘기하고 있는데 고추 잠자리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러시아로 가야 된다니까요.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고추 잠자리가 집 앞에 많아졌어요. 저는 순간 조용필 씨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조용필 씨 왜요? 그 아재들은 아는 그 명곡 있어요. 고추 잠자리. 엄마야. 그게 고추 잠자리예요? 고추 잠자리를 보는데 엄마를 부르죠. 맞죠, 그 노래? 맞아요. 네, 그 저희들은 이제 가사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어릴 때 엄마야, 누나야, 삼촌아, 뭐 계속 그렇게 했어요. 예, 형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러시아 얘기해야지. 자,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중국전을 우리가 치렀는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가 됐다고 보여져요. 이상적인 결과가. 일단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 소개 목표였기 때문에 그쵸? 네, 일단 달성이 됐고 우리가 3대 0으로 그냥 끝났으면 상당한 자만심 속에 시리아전을 치렀을 가능성도 있다. 두 골 먹은 것이 선수들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됐고요. 저는 보면서 옛날에 그 경기를 좀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83년에요. 우리 그 LA 올림픽 예선 때 우리가 중국이랑 붙어서 똑같았습니다, 상황이. 3대 0으로 이겨서 그냥 쉽게 이기는구나 했는데 막판에 내리 3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3대 3으로 비긴 적이 있습니다. 비겼잖아요, 그건. 비겼죠. 네. 그래서 이거 저는 이겼잖아요. 네. 3대 2가 됐을 때 옛날 그 경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옛날 선배들이 한번 그렇게 당했던 그 시나리오로 지금 가는 건가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막 잘 버텼죠. 네, 그래서 3대 2로 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장 의원님이 결과가 이상적이라 그랬지 과정에 대한 말은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흐름이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카타르 올림픽 지역 예선 당시에 이제 한일전 때도 사실은 뭐 당연히 이기는 분위기 같았는데 계속 우리가 허용하면서 아주 뭐 결국은 뒤집혔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결국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사실 성공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어느 지역 예선을 막론하고 승점 3점이 사실 최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첫 경기라면은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좋은데 어찌됐건 공수양면에서 그렇게 조직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거 보고 나서 지금 1시간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직후에 하는 겁니다만
그 팬분들께서도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공격에서도 그리 조직적이지 못했고 수비 역시 말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 간의 어떤 연계라든가 또 공격진이 수비를 도와주러 내려오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해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이 남았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특히 그 후반에 갑자기 그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우르르르 중국이 막 갑자기 골을 넣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이날 5-4-1 전형으로 나왔고 황보원 선수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배치했단 말입니다. 네, 이 얘기는요. 사실 전반부터 날카로운 역습을 해서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으면 분명히 발빠른 윙어가 오른쪽에 나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황보원 선수를 넣었다는 얘기는 물론 황보원 선수가 오른발 킥력이 있긴 합니다만 수비력이 좋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전반전은 무실점으로 가고 그리고 상대 우리의 유럽파들 와서 3일 정도 훈련하고 호흡을 맞춰본 유럽파들이 뭐 특히 시차 적응을 물론 됐겠습니다만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에는 장기 합숙을 한 우리 팀보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우리 팀보다 분명히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후반에 가오린 카드나 공격진들을 투입을 해서 후반에 한 골 승부를 보면서 무승부 혹은 한 골 차의 승리를 노렸던 것이 아마 가홍보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전반에 그래도 유로파들 컨디션이 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보여줘요. 특히 이청용 선수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생각보다 예상 밖으로 잘해줬고 죄송합니다. 예상 밖으로 표현을 써서. 근데 지동원 선수가 네. 감각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센스라든가 감각은 살아 있었는데 이 중국을 이기는 데에서는 있잖아요. 부드러움이 중국을 이길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동원 선수의 이 부드러운 감각 같은 게 중국에는 특효약이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밀집 수비를 뚫어야 될 때는 중앙으로 좁혀놓고 상대를 역시 측면 수비의 오버랩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멤버들 걱정했던 것이 우리 대표팀 확실한 측면 수비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재석 선수가 원래 왼쪽 수비 자원은 아니잖아요. 물론 간바에서는 왼쪽 수비로 최근에 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재석 선수가 생각보다 아주 적극적이고 투지를 좋은 발휘했어요. 움직임 속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줬죠. 오버랩을 해서. 물론 뭐 후반에 실점 과정에서 실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전 오재석 선수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들 그리고 유럽파들의 좋은 활약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로 일단 전반은 갔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사실 최종 예선에서 만나야 될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후반 중반 이후입니다. 그 얘기는 중국도 지금 이랬습니다만 뭐 우즈베키스탄이 됐든 시리아가 됐든 결국은 우리의 그 실책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득점을 하려는 노력들이 후반 특히 중반 이후에 많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이날 경기를 보면 수비에서 상대의 압박을 편하게 풀어내서 할 수 있는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은 미드필더들의 도움을 받아야 거기서 상대 압박이 전술적인 숫자에 맞춰서 들어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후반, 중반 이후부터도 그렇고 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상대가 이제 압박을 해서 들어올 때 홍정호, 김기희, 장현수, 오재석, 포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대로 뭐 기성 선수가 내려오거나 한국영 선수가 같이 받아주긴 합니다만 거기서의 처음 빌드업이 조직적이질 못해요. 그 훈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종에서는요. 근데 거기서부터 불안하면 벌써 볼을 줄 곳이 마땅치 않거나 벌써 갇히게 되면 무리한 패스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점을 당하게 되면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오늘처럼 골을 넣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하게 골 안 들어가는 경기가 특히 원정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 실책 때문에 먹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자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더 가혹하게,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반전에서부터 그 후방으로부터의 빌드업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는 우레이 선수밖에 거의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황보원 선수와 순커 선수의 위치 조정에 따라서 요 포메이션이 중국이 약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보원 선수가 약간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순커 선수가 위로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5-4-1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5-3-2가 되기도 5-3-2가 해요. 되죠. 예, 5-3-2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요럴 때 이제 우레이 선수와 더불어서 순커 선수가 우리 수비진을 이제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맨시티에 부임해서 맨시티가 얼마나 막 바뀌고 있냐 뭐 이런 거 좀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시티가 바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 의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삼각대형 만들기거든요. 삼각대형이란 결국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상대 2명의 공격수가 우리 2명의 수비진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볼을 줄 수 있는 제3의 선택지가 있어야죠,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선수 하나가 주변으로 접근을 해주면서 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패스가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선수들이 특히 이제 후방 수비진이 볼을 잡았을 때 이 패스를 줄 곳에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움직임 자체가 좀 결여돼 있어요. 그거는 저는 후반전에는 확연히 더 나타났지만 그 얘기입니다. 전반전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비진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볼을 줄 수 있는 삼각대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변 동료들 그리고 앞선의 동료들이 내려와서 이제 해줘야 되는 움직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안 됐는데 그거는 사실 후반전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전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봤던 대목이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주변 동료들을 좀 너무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폭발적인 이제 드리블 돌파로 뭐 측면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면은 득점 찬스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전에 김태룡 의원 여기 왔을 때도 그런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이 돼서는 안 된다.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자기의 드리블로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 손 치더라도 옆에 동료에게 볼을 내줬을 때에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전제가 있다면 빨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을 미리 시야에 넣어놓지 않고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전반에 더 많았어요.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은 그래도 우리가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주고받고 들어가고 하는 움직임이 좀 더 잘 이루어졌었으면 사실은 전반에 우리가 2대0 이상 또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분위기상으로도 전반전 공격의 조직력도 저는 그렇게 합격점을 주기는 좀 어려웠다. 후반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수들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또 체력의 문제가 생기면서 공수 간격은 전반보다 더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드업에서의 그 받아줄 선수의 문제는 계속 존재하니까 전반보다도 이제 후반전은 패스미스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후반전 들어서면서 사실 전술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바꿨는데 뭐냐면 아까는 5-4-1이 기본에다가 순커까지 가세가 되면 이제 기껏해야 5-3-2 정도가 이제 중국이 전반전에는 됐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위하이 선수가 센터포워드처럼 올라갔어요. 근데 위하이 선수가 그 얼마 전 그 챔피언스리그 상하이 상강전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지만 또 포워드로도 쓸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이제 위하이 선수를 중앙 공격으로 올리면서 오히려 우레이 선수를 왼쪽 측면으로 빼고 순커 선수가 왼쪽 측면에 전반전에 있었지만 이때는 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우레이, 위하이, 순커 후반전 시작할 때는 이제 중국이 골을 노리면서 사실은 3포워드처럼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더더욱 앞선의 선수들이 조금 내려와서 수비수들의 볼을 받아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더 위험한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한 골, 두 골 계속 실점을 하면서 중국도 사실 밸런스가 무너졌기에 망정이지 전체적으로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3톱이 구성이 되면서 압박하는 상황에 계속 우리가 골을 못 넣고 만약에 우리의 실수가 연발되는 상황이 더 이어졌더라면 우리는 더 위험할 뻔했죠. 그러니까 두 분께서 비슷한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그 수비 쪽에서부터 문제점이 이렇게 좀 이어진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밀집 수비로 서는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결국 측면 공격이 살아야 되고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측면에서 우리가 득점 찬스를 만들어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측면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도 조금은 더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측면을 좀 더 원활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래쪽에서의 빌드업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에서의 문제부터 생기다 보니까는
중앙 쪽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이나 사실 중앙에 우리가 기성용 선수라든가 구자철 선수라든가 기술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도 얼마든지 중국의 두 줄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침투라든가 침투 패스에 의한 공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중앙에서의 그러한 어떤 세밀한 공격들이 우리가 좀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사실 원초적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빌드업이 후방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미드필드에서도 공격을 만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수 교체가 또 후반에 몇 번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선수 교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의원님하고 뭐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인데 이 대표팀 경기는 특히 단기간에 모여서 짧은 경기를 하고 또 가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응집력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보다 확률 높은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럴 땐 팀 플레이에 집중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을 올려줘야죠. 그래야 또 그 짧은 기간에 선수들 팀이 응집력이 생기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기를 복귀하면서 선수들이 좀 잘 또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선에서 우리가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날 경기가 뭐 4-1-4 전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세컨볼 같은 경우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전술적인 포지셔닝이었어요. 그래서 뭐 구자철 선수가 됐던 기성용 선수가 됐던 세컨볼 싸움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많이 갖고 특히 전반은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났죠. 갖고 우리가 아주 일방적으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긴 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선에서 점유율을 많이 갖고 가는 것보다 뒤에서 실책을 하지 않는 것이 최종 예선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히 실리적으로 이겨야 되는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2대 0이 됐을 때, 뭐 있을 때 우리의 이 코칭 스태프들은 3대 0이 바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분위기에 또 휩쓸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타이밍을 또 잃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바로 벌써 수비 쪽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으로 들어가서 확실히 이기는 그 구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좀 늦어요. 보면. 우리 저 코칭 스텝이 빨리 준비가 돼서 벌써 딱 스코어가 언제 되면은 누굴 투입시켜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그런 대처들이 좀 늦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두 골 잃고 나서 그런 교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좀 잘 아주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기쁨에 겨워하지 말자. 그리고 요거 측면 수비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좀 있다는 요 말씀 하나만 더 드리자면 우레이 하나만 포워드였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숫자 노름적으로 상대가 원톱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포백이 다 낮은 지역에 위치할 필요는 없어요. 측면 수비가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전반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재석 선수의 투지 어린 그런 오버래핑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레이 선수가 혼자 전방에 있었던 시간의 길이를 고려해 볼 때는 우리가 사실 측면 수비의 공격이 전반전에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너무 좀 수동적이지 않았나라는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가 약간 이겼는데 조금 비판적인 분위기로 흘러간 것 같아서 우리 그래도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던 성공했어요. 네. 잘한 선수 한 명씩 꼽을까요? 나의 MOM 글쎄요, 저는 지동원 선수, 지동원 선수. 예, 지동원 선수, 이청용 선수 두 명 꼽고 싶네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영 선수도 아주 열심히 잘해줬고 오재석 선수도 A매치 데뷔전인데 아주 상당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센터백들도 위험 상황에서 홍정호 선수의 아주 홍정호 선수 태클, 결정적인 태클이 몇 개 있어요. 태클 뭐 사실 실점 장면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기성용 선수도 무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기성용 선수에게. 근데 그 기대치에는 약간 미진했어요. 폼이 한창 좋았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 수비 걱정은 여전히 남았는데 네. 일단 중국전 원톱은 지동원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또 자신에게 볼이 왔을 때는 또 부드러운 패스도 잘 연결을 시켜줬고 동료들 위한 공간 창출도 잘해줬고 그리고 역시 순간순간
그 볼 다루는 감각은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중국을 농락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지동원 선수가 아주 그 역할을 잘해줬다는 생각입니다. 대표팀이 이제 조금 더 합을 맞춰서 이제 시리아전이 또 있잖아요. 자, 시리아전에는 이 선수 명단에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소속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이제 대체 선수로 황의조 선수를 발탁을 했어요. 네, 뭐 지금 멤버 중에 황희찬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시리아전은 특히 중립 경기고 시리아가 내전 때문에 이제 자신의 홈에서 경기를 못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레이시아로. 예. 예, 중립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중국전에 방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3골 넣고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었기 때문에 시리아전에서는 정신 바싹 차리고 무실점 경기를 일단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실점 경기를 해준다면 시리아의 전력이 요즘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 상황도 좀 어수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고 뭐 저는 선수들이 정신만 뭐 잘 무장이 돼 있으면 무난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시리아에도 몇 명의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에게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은 네. 제가 그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도 뭐 5백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시리아는 제가 봤을 때는 4-1-4-1 포메이션으로 나올 공산이 큰데 이것도 역시 사실 그 1에 해당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주 깊숙이 내려가 있으면은 사실상 뭐 5백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리아도 우리를 상대로 아마 원톱만 놓고 경기할 시간이 아마 길 겁니다. 그런데 그 원톱을 서는 선 오마르 크리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레이 선수를 경계를 하듯이. 그리고 미드필드라든가 이렇게 측면 쪽에서 또 이 크리빈 선수를 도울 수 있는 선수가 알 마와스라는 선수가 알마와스 있거든요. 선수. 네, 알마와스 선수는 뭐 경험도 있고 능력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또 중앙 미드필드 쪽에 쓰겠습니다만 오사마 오말이라는 선수가 있고 그 측면 레프트백 쪽에 나딤 사바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나딤 사바그 선수 역시도 경험이 많으면서 공격 능력 직접 또 득점까지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레프트백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론 중국보다 뭐 시리아가 조금 못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몇 명의 선수들은 뭐 중국 선수들도 뭐 개별적으로 능력이 그렇게 다 뛰어남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가도 오히려 몇 명의 선수들은 우리가 상대했던 중국의 그 좀 괜찮다는 몇 명의 선수들 이상의 기량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은 뭐 시리아가 랭킹도 낮습니다만 조심할 선수들이 여전히 있고 시리아는 중국보다도 조금 더 노골적인 실리 축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 장 의원님 브라질에서 온두라스전도 보고 오셨습니다만 항상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시간에 우즈베키스탄전을 하고 있어요. 네. 시리아가. 네. 그래서 사실은 결과를 저희가 모릅니다.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를 전혀 몰라요. 경기를 보면서 좀 방 녹화를 했으면 그러네요.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시간까지는 딱 3경기 끝났어요. 그 아랍에미리트가 일본을 이겼어요. 그리고 호주가 이제 1승을 또 거뒀고 이제 우리 경기까지 해서 3경기 끝나자마자 저희가 지금 녹화를 했기 때문에 시리아 상황은 저희가 모른다는 점. 그거는 말씀을 시리아전을 드립니다. 정말 잡아야 됩니다. 초반에 2연승을 해놓으면요. 최종 예선에서 정말 유리해요. 그렇죠. 네. 일단 무조건 실리적으로 이겨놔야지. 지난 월드컵 때도 초반에 연승을 해놨기 때문에 막판에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결국 버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리아전만 잘 잡으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또 장소가 또 말레이시아인 만큼 날씨라든지 또 그런 변수가 있을 텐데요. 날씨에 대한 부분도 뭐 거기 기상청도 그래도 정확도가 좀 있겠죠. 일단 덥겠죠. 네. 면밀하게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날씨 나오는 걸로 봐서는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낙뢰도 습하고. 있고 습하고 뭐 이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23도에서 31도. 근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럼 수중전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시리아 선수들에 대한 성향 분석, 네, 특히 우즈베키스탄전에 대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선에 있는 공격진들과 공격형 미드필더, 네, 아까 말씀해주신 알마와스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성향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우리 수비진들이 좀 그래도 이 선수가 어느 발을 쓰는지, 이 선수가 어떤 성향인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전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선수들 자신감이라든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굉장히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서 또 시리아전 말씀하신 대로 또 무실점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 대표팀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 유럽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최종 예선 정도는 너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중국 선수들에 비해서 한결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방심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시리아전 꼭 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전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중국이 세졌다. 근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진 그래도 수준 차이가 저는 아니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하영 아직까지도, 아나운서가 네. 잘못 지금 저희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 저희는 세졌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경적 필패라고 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졌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해서 뭐 축구 굴기다 그리고 전주 훈련을 많이 했다. 실리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중국 축구가 세졌다라는 얘기를 전 단 한 번도 그래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좀 괜히 걱정한 건가요? 아니, 지금처럼 이제 리그가 정말 그래서 쭉 조심. 발전할 수 있으면 그에 상응하게 이제 중국 선수들도 그렇죠. 올라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어린 세대들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제 어린 세대들이 예를 들어 뭐 연령별 대회에서 조금씩 성공하는 모습이 이제 시작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적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그렇죠. 상황으로는 우리와는 클래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우리를 너무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바둑 용어를 하나 빌자면 장고 끝에 악수를 몇 개 많이 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훈련 물론 오래 훈련하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오 홍보 감독이 이 라인업 선택한 거 보니까 이 정말 장고 끝에 중국 입장에서 악수를 둔 흔적들도 몇 가지들은 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시간 중국, 관계상. 중국 네. 분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우리의 클래스 차이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또 증명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전을 치르면서 러시아로 가는 첫 번째 전투를 아주 잘 깼습니다. 시리아전까지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러시아까지 좀 쉽게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가고 싶으세요? 러시아 가고 싶어요. 러시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가세요, 보내주시면- 러시아. 네, 알겠습니다. 사비 들여서라도 가야겠네요. 네. 자, 대한민국 대표팀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고요. 시리아전도 저희가 끝나는 대로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는 월요일에 보내드리는데요. 2부도 아주 재밌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적 시장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